안녕하세요. 연세덴트입니다. 12월 다섯째 주 크립토 위클리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위클리에서는 산타랠리는 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롱 포지션으로 개미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주봉상 숨고르기가 필요한 비트코인, 그리고 내년의 금리, 경제 전망 및 연중의 부정적 스탠스 등을 이유로 산타랠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폭의 산타랠리는 나타났어요. 하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시장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지난 미드위크에서 데이터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서술 드렸으나 현재는 다시 데이터 구조가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한 모습입니다. 이번 위클리에서는 좋지 못한 데이터 구조의 비트코인,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지 확인해 볼 거고요. 반감기 다음해인 2025년에 비트코인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지지 저항 구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비트코인이 다음 주 단기 조정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의 경우 매크로 위클리 그리고 매크로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 시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고 고용은 유지 혹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지난주 대규모 옵션 만기 이슈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만기로 인한 큰 하락은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매크로 위클리의 풋콜 비율과 맥스페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먼데이 레인지 안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잠잠하면서도 심심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중 설명드렸던 긍정적인 데이터 구조, 이를테면 롱숏 계좌비가 급감했다거나 혹은 펀딩비가 약간 상승했던 움직임 등은 다시 어느 정도 깨진 모습이고요. 급감한 롱숏 계좌비 모두 회복되었고 청산량으로 볼 때도 매우 잠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CVD가 약반등을 보였는데요. 그 전에 보였던 하락세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반등에 해당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연말을 앞두고 굉장히 잠잠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클리 브리핑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인지 컨트랙션 앤 익스펜션의 개념 때문인데요. 레인지 CNE의 개념에 따르면 시장은 항상 볼라틸리티 컨트랙션, 변동성의 압축 기간이 있고요. 볼라틸리티 익스펜션, 변동성이 팽창하는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변동성이 압축되고 팽창하는 구간이 반복되는 셈이죠. 현재 구간은 변동성의 압축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말 연초 찾아올 구간을 변동성 팽창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캔들스틱 패턴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즉, 이처럼 압축된 캔들의 형태에서 다음 캔들이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이냐, 장대 양봉이 나타날 것이냐, 장대 음봉이 나타날 것이냐, 혹은 압축을 이어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현재 다음 주 예측 가능한 캔들스틱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봉상에서는 지금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도지 캔들이 나타났어요. 이 뒤에 장대 양봉이 나타나준다면 샛별형 패턴을 완성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LTF인 6시간봉 차트에서는 계속해서 하락 3법형 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락 3법형 캔들이란 큰 장대 음봉 그리고 2개에서 4개 정도의 하람이 캔들, 하지만 이 개수는 타임프레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대 음봉을 기록하는 것이 하락 3법형의 패턴에 해당하고요. 하락 3법형 패턴의 경우 하락 추세를 지속시키는 패턴에 해당합니다. 장대 음봉, 하람이 캔들, 그리고 장대 음봉, 그리고 하람이 캔들, 다시 장대 음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차트이죠. 즉, 추세 지속 패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근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먼저 단기 차트에서 어느 정도 상승 전환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가능성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역시 92에서 93K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 차트에서 상승 전환이 관찰될 경우에는 월요일 형성될 주초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요. 아래 꼬리를 달았다가 이제 밀어 올리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다음 주 움직임에서 주봉이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을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면 히트맥상에는 92에서 93K 구간에 많은 청산 매물이 몰려있기 때문에 한 차례 수입하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고요. 상방으로는 100K 정도 구간에 계속해서 많은 매물이 몰려있습니다. 고배율 청산맵에서 94에서 94.5 구간의 롱포지션 거의 다 수입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95.8K까지의 숏포지션 매물 역시도 추가적인 수입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배율, 저배율 청산맵에서는 매물대가 크게 관찰되지 않고요. 시장의 관심도 저하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2시간봉 차트이고요. 지속 언급드리는 하모닉 패턴입니다. 강세 하모닉 패턴 이후 TP1, 즉 0.382 구간에서 두 차례나 저항이 나타났고요. 아직까지 하모닉 패턴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뒤의 움직임을 완만한 상승 채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채널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초 움직임을 봐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와 데이터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모닉 패턴 이후 상승 과정이 완만한 상승 채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상승 채널 하단에서 지지가 나타난다면 주초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승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널의 중심선과 TP1이 겹치는 98.5K 구간의 저항, 그리고 채널의 상단과 TP2가 겹치게 될 102.3K 구간의 저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초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불리시 알터네이트 벳의 PRG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길 리테스트할 때 92에서 93K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요 스윙 로우였던 90.2 그리고 88.7, 86.7K 구간까지 계속해서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지 구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봉상에서 MACD 그리고 RSI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많이 공포 분위기로 전환된 상태이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가 떨어진 양상이네요. 이러한 시장의 공포 분위기는 오히려 잠재적 구매 기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라,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더 공포 분위기로 밀어붙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채굴 원가와 비트코인 가격, 현재 지난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채굴 원가인 87.2K 역시도 비트코인 하락 시 가격의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 원가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해외 트레이더들은 단기 조정 관점은 보고 있지만 단기 조정 역시도 강세장의 일부, 즉 풀백스알 블리시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것은 큰 강세장의 일부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봉 차트를 분석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 34개월 정도가량 불마켓이 지속되고 14개월가량 베어마켓이 지속됐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다음번 탑은 2025년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죠. 다만 월봉상의 HTF 분석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어 차트상에서는 큰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소액 금액대의 매수 거래량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단기 되돌림이 좀 나타날 수 있는 파이어 차트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더리움은 정말 재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잠잠함 그 자체인데요. CVD 잠잠하고 무결제 약정 잠잠하고요. 펀딩비 그대로, 롱숏 계좌비도 그대로, 청산량도 없어요. 완전히 잠잠한 시장이고 심지어 가격 범위도 먼데이 레인지를 거의 그대로 지키는 정말 재미없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구조가 잠잠했던 만큼 큰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분명히 데이터 구조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CVD가 올라간다든지 미결제 약정이 올라간다든지 펀딩비가 약상승을 시작한다든지 혹은 롱숏 계좌비가 쭉 빠지는 조정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고요. 이에 따라 청산량이 나타나는 등 데이터 구조들이 먼저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고요. 이 정도 잠잠한 시장에서는 이 변화를 눈치채기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 구조를 관찰한다면 큰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잠잠한 시장입니다. 파이어 차트도 잠잠하고요. 조정 전에 유입된 갈색고래 금액대는 어느 정도는 유지 중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그룹 CVD가 너무 잠잠한 모습입니다. 토탈 도미넌스는 토탈은 일제히 저항을 받고 있고요. 0.786 구간에서 저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보인 만큼 하단에 리퀴디티 보이드나 하단의 상승 추세선을 어느 정도 건드리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토탈2는 베어리시 BPR에서 완전히 저항이 나타난 모습이고요. 토탈3는 베어리시 BPR을 한번 수입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즉 다음 주 큰 조정 없이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경우에는 개별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미넌스 분석이고요. 아더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가 모두 수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다음 주 정도에는 좀 큰 움직임을 모든 도미넌스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더 도미넌스 브리핑을 디스코드 멤버십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좀 참고하자면 테더 도미넌스는 현재 지지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 즉 크립토 마켓에는 하락 가능성이죠. 테더 도미넌스의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이 관찰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테더 도미넌스의 경우는 4.37%의 저항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매수 관점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테더 도미넌스에 대해서는 계속 시나리오를 언급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투자 방향입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 아주 잠잠한 시장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잠잠한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까지의 긴 관점에서는 아직 상승분이 남았다고 보여지지만 현재로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두며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단기 조정은 92에서 93K 정도를 맥시멈으로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 분위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